우리가 이제까지 블락 암호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럼 그걸로 끝난 거냐 하면은 그렇진 않고 블락 암호 경우에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파일이 여러 개 블락으로 나누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이 경우에 키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건데, 만약에 블락마다 다른 키를 사용한다면은 지금 여러 개 블락으로 파일이 구성됐을 때 이 블락마다 다른 키를 쓰는 거죠. 모두 다른 대칭 키를 사용한다면은, 그럼 이 경우에는 앞에서 일회용 키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원타임 패스워드 혹은 원타임 패드라고 하는 일회용 키를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블락마다 일회용 키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때 일회용 키를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 9개의 만약에 블락을 암호화시켜서 보낸다 그러면은 9개 키가 필요하고 이 9개의 키를 비밀리에 보내줘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9개의 블락을 암호화시켜서 보낸다는 얘기는 9개의 블락을 남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보낸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9개의 키를 남이 알 수 없도록 보내야 되는데, 그럼 9개의 키를 남이 알수록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아예 이 파일 9개의 블락을 그렇게 보내면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비현실적인 거고, 결국은 모든 블락에 대해서 동일한 키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한 파일 경우에 나오는 모든 블락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칭 키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어떤 문제는 없겠는가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 블락들을 동일한 키로 암호화할 때 어떤 식으로 그 블락마다 암호화시킬 것이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여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ECB, CBC, CFB, OFB, CTR 이런 것이 가장 널리 알려진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블락 사이퍼 모드 오브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하면은 블락 암호 운영 모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블락 암호 운영 모드를 일단은 구분해 보면은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게 디터미니스틱 모드라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특정 모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왜 디터미니스틱 모드냐 하는 거는 ECB를 설명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 요거는 확률 모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갈라져서 CBC는 블락 모드에 해당되는 거고, CFB, OFB, CTR은 스트림 모드, 스트림 방식의 모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블락 암호인데 그 오퍼레이션 모드가 이 스트림 모드처럼 된다는 얘기에서 스트림 모드지, 스트림 암호화 방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은, 먼저 ECB. ECB는 일렉트로닉 코드북인데, 요거는 이 평문 블락은 고정된 암호문 블락으로 암호화가 되죠. 여기 지금 평문들이 있으면은 요 평문은 요 키에 의해 가지고 고정된 암호문으로 암호화되게 돼요. 어떤 평문 블락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 블락의 암호문은 고정되게 되죠. 그러니까 정해진 암호문 블락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코드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코드북이라는 거는 평문 코드가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암호문 코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암호문이 있으면은 C7, C11, C0, C5 이런 식이면은 요 C7에 해당되는 암호문이 있으면 그 암호문의 평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평문, 또 C11에 해당되는 암호문의 평문, 그걸 요 코드북에서 찾아가지고 바꾸고, C0는 P0 이런 식으로 각 암호문 블락에 해당되는 정해진 평문 코드가 있으니까 그거를 코드북에서 찾아가지고 바꿔주게 되면은 요 암호문이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코드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여러 개의 블락들을 이런 식으로 암호화시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암호화를 시키게 되면은, 그러니까 ECB의 장점은 블락 간의 동기화가 필요가 없어요. 이 동기화라고 하는 거는 각 블락들, 여러 개의 블락들을 암호화를 시킬 때 이거를 다른 블락하고 상관없이 어떤 블락을 해독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C11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요 C0나 C5 이런 것들이 먼저 복화돼야 될 필요성이 없죠. 그러니까 요 11에 해당되는 것은 P11로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복화시킬 때는 다른 것들은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동기화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락 간에 전혀 상관없이 해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블락을 해독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블락에 비트 에러가 발생해도 다른 블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왜냐하면은 한 암호문 블락이 있으면은 이 암호문 블락은 C11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블락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다른 블락에 예를 들면 여기에 C7이라는 암호문 블락이 전송되다가 여기에 비트 에러가 발생했어요. 1이 0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해독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원래 암호문이 바뀌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요 C11에 해당되는 암호문 블락을 평문으로 바꾸는데 해독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앞에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블락 간에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블락이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그 블락에는 영향을 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암호화 복호화를 시킬 때 병렬화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패러렐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컴퓨팅 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그 멀티코어 CPU를 쓰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CPU가 여러 개 있다는 얘기거든요. 쿼드코어면은 CPU가 결국 4개가 있다는 거고, 옥타코어 이렇게 올라가면은 CPU가 8개, 그 이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CPU를 동시에 써가지고 암호문을 해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20의 경우에는 블락 간에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블락을 해독할 때 이 CPU를 쓰고 또 다른 블락을 해독할 때는 또 다른 CPU를 쓰고 해서 동시에 이 CPU를 써가지고 모든 블락을 한꺼번에 암호화를 시키고 복호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병렬화 처리의 의미가 돼요. 그런데 20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자, 만약에 평문의 블락이 같다면은 요 I의 평문하고 J의 평문이 다른 블락인데 그 내용이 같아요. 그러면은 20의 경우에는 암호문 블락도 같이 나오겠죠. 같은 암호문 블락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하면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암호문은 볼 수가 있죠. 암호문은 캡처해가지고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암호문 블락의 이 블락 값이 같다면은 그러면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I 블락하고 J 블락의 평문은 그 내용이 같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자에게 평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기가 되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것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공격자에게 이 암호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심각한 문제냐?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만약에 이런 평문이 있다 그래봐요. 아벨 loves Bob, Cain hates Tom. 이런 평문이 있어요. 요거를 64비트 블락으로 암호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블락이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겠죠. 블락 크기가 64비트니까 8바이트씩 해서 8개의 캐릭터로 나누어지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평문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암호화를 시키게 되면은 암호문 블락은 C0, C1, C2, C3가 되는데, 그런데 공격자 입장에서 이 암호문은 캡처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은 물론 키를 모르면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암호문 자체는 캡처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내용은 모르지만 암호문의 블락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거를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순서를 C0, C3, C2, C1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C1하고 C3 위치를 바꾼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복호화시켰다 그러면은, 해독을 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P0, P3, P2, P1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P0는 아벨, 러브, P3는 ES 탐이니까 아벨, 러브스 탐 이렇게 나오겠죠. 피어리어드까지. 그 다음에 P2는 케인, HAT, P1은 ES 밥, 피어리어드 하니까 케인, H 밥. 그렇다면은 송신자가 보내는 메시지는 아벨은 밥을 사랑하고 케인은 탐을 미워한다, 증오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공격자가 암호문에 배열을 중간에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 받은 사람이 그 바뀌어진 암호문을 받아가지고 복호화를 시켰어요. 해독을 했어요. 그랬더니 메시지 내용이 아벨 loves Tom, 케인 hates Bob 이렇게 해서 엉뚱한 내용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2로 암호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22로 암호화를 시켜서 만들어진 블락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다소 인위적인 그런 예다. 지금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는 이미 공격자 입장에서 요 메시지의 내용을 알고 요거하고 요거를 맞바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예제 경우에는 다분히 인위적인 그런 요소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 실제로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압축되지 않은 사진이에요. 그거를 이 암호 알고리즘은 타이니 인크립션 알고리즘이라고 블락 암호 알고리즘이 있는데 21을 사용해 가지고 요거를 암호화 시켜서 다시 이미지로 바꿨더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암호화를 시켜서 뭐가 바뀌었는데 근데 이 거의 윤곽이 살아있잖아요. 거의 이미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암호화 시켰으면은 이 내용이 전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암호문의 이미지가 원본의 그러니까 평문에 해당되죠. 그 이미지하고는 전혀 달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22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22는 어떻게 돼요? 평문의 내용이 같으면은 암호문도 같은 암호문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 사진 경우에 지금 이런 배경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블락으로 나눌 때 동일한 값을 갖는 블락들이 많이 나오겠죠. 평문에 픽셀 값들을 비트로 해서 그거를 이제 블락으로 나눌 때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블락이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두 번째 블락이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블락에 있는 내용 평문의 값이 전부 같죠. 이 배경이 같으니까. 그렇다면 암호문의 블락도 같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암호문의 블락도 같은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평문의 블락들은 암호문도 같은 블락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암호문으로 바꾸더라도 사진 경우에 이런 유사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 경우에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22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건데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블락의 내용이 같더라도 그 암호문의 블락은 달라야 되는 거죠. 요거는 같더라도 암호문의 블락은 같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요 블락을 암호화 시킬 때 지금 대칭키를 써서 암호화를 시킬 때 그때 블락마다 새로운 값을 같이 집어넣어서 암호화를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내용이 같지만 입력되는 요 값은 요 블락마다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요 K하고 요 블락은 같지만, 요 값은 같지만, 요 값이 달라지니까 블락마다. 그렇다면은, 이 암호문은 이 블락이, 이 내용이 크더라도 다른 암호문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느냐 하는 건데, 첫 번째 경우가 CBC 운영 모드예요. CBC는 사이퍼 블락 체이닝인데, 여기 키는 요 체인이라고 하는 거죠. 체인은 계속 연차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체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보통 경우에는 P0를 키로 암호화를 시켜서 암호문을 만들게 되죠. 이게 지금 20의 경우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암호화시키는 알고리즘이에요. 인크립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0를 받아가지고 암호화를 시켜가지고 암호문 블락을 만드는데, 그때 키가 물론 당연히 적용이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때 요 새로운 입력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20의 경우에는 이렇게 됐는데, 근데 새로운 입력값을 여기 집어넣어서 같이 그거를 암호화를 시키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새로운 값이 어떤 값을 쓰느냐 하면은, 지금 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요 경우를 보면은 지금 P1인데 그때 인크립션 암호화를 할 때 P1하고 뭐가 암호화가 되느냐면, 여기서 암호화된 요 C0 값, 암호문 블락이죠. 그 앞 블락에서 암호화시킨 암호문 블락이 P1하고 같이 익스클루시브 할로, 그러니까 결국 이 C0가 P1하고 같이 입력돼서 그래서 C1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C2 경우를 보면은 P2에다가 뭘 더 추가해서 암호화를 시키느냐? 앞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바로 전 블락에서 만들어진 암호문 블락을 같이 해서 암호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C2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C3는 마찬가지죠. C3는 요 C2의 값을 P3하고 같이 해서 암호문 만들어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체인이 이루어지는 거죠. 체인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앞에 22에서 얘기했었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당연히 문제가 해결이 되죠. 지금 P1하고 P2가 내용이 같다, 값이 같다 그래봐요. 하지만 C0하고 요 C1의 값은 다른 값이죠. 그러니까 P1과 P2가 비록 같더라도 암호문 블락은 다른 암호문 블락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요 22의 문제를 CBC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첫 번째 블락을 암호화시킬 때는 앞에 블락이 없으니까 요 C0나 C1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블락을 암호화시킬 때 요 인풋으로 넣어야 되는 값이 필요하니까 그게 초기값 initialize 벡터가 돼요. 이 경우에는 이건 뭐 임의의 값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블락 경우에는 초기값하고 같이 평문 블락하고 암호화해서 암호문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요 먼저 앞에 블락에서 만들어진 암호문을 계속 사용해서 암호문을 만들어내게 되는 게 CBC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CBC로 암호화시켰을 때 그럼 복호화도 쉽게 될 수가 있느냐? 쉽게 돼요. 이제 복호화시킬 때는 요 C0를 가지고, 그러니까 암호문 블락을 가지고 복호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암호문을 받아서, 자, C0, C1, C2가 있는데 C0를 키를 가지고 복호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뭐 AS든지 DES든지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복호화를 시키고, 그 나온 값을 암호화를 시킬 때 사용했었던 초기값, 그거로 익스클루시브화 시키게 되면은 P0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요 C1을 복호화 시켜서 나온 값에다가 여기서 요 C0를 익스클루시브화 시키게 되면은 P1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C2 경우에는 요 복호화 시킨 거에다가 여기 C1,
C1하고 익스클루시브화 시키게 되면 P2가 나오게 되고 해서 포크화도 이런 식으로 쉽게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EBC는 결정적인 모드라 그랬는데 디터미니스틱하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확률적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동일한 평문 불락 경우에도 만약에 이니셜 벡터 초기값 이걸 다른 걸 사용하면은 동일한 평문을 가지고 암호문을 만들더라도 이니셜 벡터 값만 달라지게 되면 완전히 다른 블락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어떤 평문에 해당되는 암호문의 내용이 결정적인 게 아니죠. 디터미니스틱하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CBC 암호화, 뒤에 나오는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probabilistic하다, 확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값 자체는 이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nance는 number used only once. 그러니까 오로지 한 번 사용하는 숫자, 암호시킬 때 초기값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동일한 걸 사용하지 말고 이제 매번 바꾸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번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랜덤 값의 의미예요. 랜덤 값, 난스라고 하는 게 한 번만 사용하는 랜덤 값이죠. 그리고 이 초기값 자체는 비밀값이어서는 안 되고, 요거는 비밀값이라면 이 초기값 자체를 또 비밀리에 전달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랜덤한 값을 한 번 사용하는 랜덤한 값 쓰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이 값을 초기값을 알더라도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음에 소개하는 것이 OFB 운영 모드가 되는데 요거는 Output Feedback 그래서 OFB를 땄겠죠.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자, 첫 번째 블락을 위해서는 초기값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암호화 키로 여기 지금 암호화를 시키는데 암호화를 시킬 때 평문 블락을 암호화 시키는 게 아니라 암호화는 뭘 암호화 시키느냐면은 요 이니셜 벡터 값을 암호화 시켜요. 그래서 어떤 값이 나오면은 그럼 그거를 여기 평문 블락이죠. 요 평문하고 익스클루시브화를 해서 암호문이 만들어지게 돼요. 두 번째 블락 경우에는 O0죠. O0. 요 O0를 요거를 암호화를 시켜요. 여기서 O1이라고 하는 거는 키로 요 O0를 암호화시켜서 나온 값이죠. 요거를 평문하고 익스클루시브화해서 암호문이 만들어지게 되고 두 번째 블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키를 가지고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면은 평문을 암호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암호화시키는 거는 지금 요거를 암호화시키고 있는 거죠. 요거를. 그래서 그거를 요 평문하고 암호화된 요 값을 익스클루시브화해서 암호문 블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요거는 뭐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스트림 암호화 얘기할 때 스트림 암호화가 요 키스트림 비트를 만들어서는 평문 비트하고 익스클루시브화해서 암호문 비트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요 키스트림 제너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키스트림 비트가 만들어지고 그걸 평문 비트하고 익스클루시브화 시켰죠. 그러면 지금 요거를 보면은 여기서 요 과정에서 요 50, 51, 52라고 하는 것이 계속 생성이 되면서 그게 요 평문에 블락하고 이런 식으로 익스클루시브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모양이 스트림 방식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스트림 암호화에서는 키 스트림이 비트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요 50, 50, 51, 52 요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익스클루시브화 시키니까. 그래서 스트림 암호화의 키 스트림하고 비슷한데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블락 단위로 발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운영 모드를 분류를 할 때 요 세 가지 OFB를 얘기를 했네요. 요 세 가지는 그 모양이 스트림 모드 방식하고 비슷하다 해서 요 CBC 블락 모드하고 구별해서 스트림 모드라고 구별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드러났죠. 스트림 암호화는 아닌데
마치 운영 모드에서 동작하는 것이 이 평문 블락을 암호화시킬 때 마치 키스트림 발생하는 것처럼 50, 51, 52 이걸 만들어내서 평문하고 익스클루시브화해서 암호화를 만들어낸다 해가지고 스트림 방식의 운영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경우에도 복호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반대로 자, 초기 값에서 이제 여긴 C0가 있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복호화시키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는 C0, C1, C2죠. 그러면은 초기 값을 키를 가지고 암호화를 시키면은 O0가 만들어지고 그 O0하고 C0를 익스클루시브화 하면은 P0가 나오게 되고 두 번째 경우에는 O0를 키를 가지고 암호화 시키면은 O1이 나오고 이 O1과 C1을 익스클루시브화 하면은 P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다음 블락 하게 되면은 복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비슷한 아이디어가 CFB라고 하는 거예요. CFB는 사이퍼 텍스트 피드백. 피드백은 피드백인데 조금 다르게 하는 거죠. 앞에 OFB하고 똑같은데 지금 똑같죠. 지금 저 차를 보면은 같은데 다음 블락을 암호화시킬 때 피드백 되는 게 여기서 가게 되죠. 여기서 비교를 해볼까요? OFB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값을 피드백해서 다음 블락을 암호화시킬 때 사용을 했는데 CFB 경우에는 요 플레인 텍스트하고 익스클루시브 O에서 나온 요 값을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C0가 만들어지고 C0를 요 키를 가지고 암호화시켜서 그거를 플레인 텍스트 블락하고 평문 블락하고 복화시켜서 암호문을 만드는데 근데 그 다음에 요 값, 요거죠. C1이죠. 여기가 아니라 이게 OFB 경우엔 여기서 나오는 값을 다음으로 넘겼는데 CFB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화 시킨 요 값을 다음 넘겨서 암호화 시키는데 사용한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똑같아요. CFP 복화 경우에도 쉽게 되는 것이 OFB하고 비슷한 거죠. 첫 번째 블락 경우에는 지금 갖고 있는 값이 수신자 입장에서 C0, C1, C2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처음 블락 경우에는 이 초기값을 가지고 암호화시켜서 나온 요 값을 받은 수신자 입장에서 받은 사이퍼 텍스트 요 블락하고 익스클루시브 하게 되면 P0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은 C0를 써가지고 다음 C1을 써가지고 다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원래 평문에 P0, P1, P2 이런 블락들이 복화돼서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소개하는 운영 모드가 CTR인데 CTR은 카운터에서 C하고 T하고 R 딴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터라는 얘기죠. 카운터 모드가 되는데 카운터 모드는 이것도 간단한 게 이 카운터를 쓰는 거예요. 여기 인크립션 알고리즘이 있죠. 키가 있으면은 여기 카운터죠. 카운터를 써가지고 암호화된 값을 평문 블락으로 하고 익스클루시브에서 암호문 블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 카운터가 지금 하나씩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0, 이제 카운터 1, 카운터니까 뭐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카운터 2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카운터 요 값을 암호화시켜서 평문 블락하고 익스클루시브화 시킬 때 요 값이 계속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카운터 운영 모드가 돼요. 카운터 운영 모드의 복호화는 역시 뭐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카운터를 키로 인크립션 시켜서 나오는 거를 수신자가 받은 사이퍼 텍스트하고 익스클루시브화 시키게 되면 복호화된 값이 나오게 되죠. 두 번째, 세 번째 블락 마찬가지로 하게 되면은 받은 암호문 블락을 평문 블락으로 고화해서 해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카운터인데, 요 카운터에 요 앞에다가 요 난스가 들어가는데, 요 난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카운터 필드 길이가 크지가 않으니까 일정한 길이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앞에다가 요 난스 값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동일한 난스를 쓰고 지금 카운터가 여기 0이고 1이고 2니까 이게 한 비트밖에 차이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카운터를 암호화시킨 이 값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그렇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블락 암호화의 세계에 있었던 암호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를 못한 거죠. 암호 알고리즘이 해야 되는 거는 개념적으로 혼란과 발산이라고 그랬어요. 컨퓨전하고 디퓨전이라고 그랬죠. 이 컨퓨전의 의미가 평문과 암호문의 관계가 거의 상관이 없도록 만드는 게 혼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평문이 되는데 이 평문은 한 비트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게 암호문이 되겠죠. 이 암호문은 전혀 다른, 평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암호문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만든 게 이 암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CTR의 장점은 요거예요. 모든 블락의 암호화, 복호화 동작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암호화 시킬 때 P0로 암호화 시키는 동작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요 동작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P1을 암호화 시킬 때 이 동작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여기서부터 어떤 값을 받아서 암호화 시키거나 그런 동작이 없죠. P2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P0, P1, P2를 암호화 시킬 때 이게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블락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이거를 다른 운영 모드하고 비교를 해 봅시다. 지금 CBC 같은 경우에는 P1을 봅시다. P1을 암호화 시킬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요 전 단계, 전 블락에서부터 만들어진 암호문을 받아야지만 요 P1의 암호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P1의 암호화는 그 전 블락이 끝나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P2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블락의 암호화가, 복호화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블락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거,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체인이에요. OFB도 마찬가지죠. P1을 암호화 시킬 때 이게 뭐가 필요해요? 요 전 단계에서 요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받아야지만 P1의 암호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CFB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블락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암호화, 복호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CTB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이 CTB가 갖고 있는 장점이 돼요. 블락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블락의 암호화, 복호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렬화 처리가 가능한 거죠. 최근에는 멀티코어를 쓰니까 여러 개의 CPU를 동시에 동작해서 여러 개의 블락을 동시에 암호화 혹은 복호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동작 모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한 블락의 암호화, 복호화가 끝나야지만 다음 블락의 암호화, 복호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CTR은 그런 문제가 없죠. 그게 CTR의 장점이 돼요. 자, 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운영 모드를 정리를 해봅시다. 왜 이렇게 많은 동작 모드가 존재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어떤 것이든지 차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운영 모드의 쪽에는 모든 것이 다 적용될 수가 있는데, 근데 주로 CBC를 많이 썼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최근에 이제 멀티코어를 사용하면서 병렬 처리가 가능한 이 동작 모드를 쓰는 것이 좋으니까 최근에는 카운터 모드를 선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CTR이 최근에는 많이 쓰여지고 선호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초기값
이게 난스라면은 새로운 메시지 블락들을 보낼 때마다 난스 값 새로 만들어 가지고 초기 값을 쓰게 되는데 어떻게 생성하느냐 이 질문은 이게 난스니까 이게 랜덤 값이니까 랜덤 값 제너레이션 하면 되는 거죠. 이건 뭐 트리비얼한 퀘스천이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요거예요. 블락 동작 모드가 원래 블락 암호라는 게 암호화시키는 메시지를 암호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지금 블락 모드를 보면은 블락들 간에 이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암호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러한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메시지 무결성과 메시지 인증을 같이 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메시지 인증은 메시지가 정말 앨리스, 송신자가 만들어서 보낸 메시지인가를 확인하는 거죠. 메시지 인증은. 무결성은 암호문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변조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걸 증명하는 것이 무결성인데 지금 얘기한 블락 암호의 운영 모드를 써서 암호화를 시키면서 이 무결성과 메시지 인증도 같이 할 수가 없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이 Authentication Encryption이라고 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될 주제가 되는 거죠.